LG 트윈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이 한 시즌 동안 길고도 험한 싸움 끝에 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사실 LG 트윈스의 우승이 우연이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한 시즌 내내 잘 가꿔왔고 관리했고 그 관리 이후에 또 실력을 증명했던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송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시즌 LG 윤세호 기자는 3위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네. 어떻게 전망을 하셨고 흘러가는 좀 걸 되짚어봤을 때 어떤 시즌이었다고 보시나요? 저도 LG 한 2위나 3위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예상을 했었고 근데 시즌 가면서 점점 느낀 게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공통적인 얘기가 LG가 참 뎁스가 좋다, 강하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야구를 잘 알고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또 그게 실제로 성적에 반영이 됐고 저는 이제 영경혁 감독 같은 경우도 이 감독 생활 이제 어느새 좀 이제 많이 오랫동안 했습니다. 점점 좀 진화하는 느낌? 사실 이래요.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어떤 생각 하나에 딱 사로잡혔을 때 그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분은 그거를 제가 바꾸는 듯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마음속에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선수 가지고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제 영경혁 감독님이 이제 가끔씩 이제 좀 손가락질 받던 게 자꾸 본인이 뭐 만들라 그래. 자꾸 손대려 그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게 솔직히 많이 줄었어요. 왜 또 웃으세요? 네, 갑자기 그 키워드가 생각나서. 예. 네. 도루요? 아니 명장병이라고. 제가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이거 진롱 PD가 했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좀 그러셨는데 그걸 본인이 많이 자제를 하면서 오히려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자기가 알아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가 판을 잘 깔아주고 또 그리고 확실하게 이 선수가 실력적으로 된다 싶었을 때 그 선수를 계속 기회를 주고 뭐 이런 게 잘 조화를 좀 이루면서 정말 글쎄요 뭐 정규 시즌 하나 이글스하고 한 경기 반밖에 차이 안 났지만은 실제로 한국 시리즈라서 물론 하나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좀 확연한 실력차 이런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윤석 기자님이 보시기에 가장 좀 결정적인 순간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시즌을 거치면서 어떤 부분을 좀 보세요? 뭐 세 가지 꼽으면요. 일단 시즌 스타트를 정말 잘했다. 네, 일단 초반 러쉬를 제대로 그렇죠. 했고요. 그러면서 시작이 좋다 보니까 그게 힘이 돼가지고 전반기 뭐 6월달에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어쨌든 상위권에 있을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후반기부터 이제 다시 질주하기 시작하는데 7월 22일 광주 기아전 박혜민 선수가 정혜영 선수에게 동점 3점을 친 거. 그 뒤에 다시 또 시즌 초반에 경기력을 회복을 했거든요. 그 경기부터. 그거랑 하나 더 꼽자면 톨 허스트. 에르난데스를 톨 허스트로 교체했고 이게 결국에는 신의 한 수가 됐다. 지금까지 LG는 단 한 번도 투수를 이렇게 데려올 때 한 최근 10년 동안은 메이저리그 경력이 없는 투수는 데려본 적이 없어요. 늘 메이저리그 경력자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과감하게 토로스는 메이저리그 경력자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선발 투수로서 경험도 올해 처음 쌓기 시작한 마이너리거인데 이 선수를 과감하게 선택해서 대성공을 한 거. 요 세 가지 정도가 올해 또 통합 우승의 이런 모멘텀이 온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러스트 영입이 저도 키 같아요. 예, 그 에란데스가 선발로 안 좋으면 한간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차라리 워낙에 다른 선발들이 좋기 때문에 LG가 올려라. 예, 이 선수가 그 불펜에서 좋았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LG가 불펜이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에란데스를 불펜으로 갖다 놓고 그 기존에 있는 국내 선발들이랑 그 치리노스까지 해서 선발로 가을 야구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LG가 과감히 바꿨단 말이죠. 네, 그리고 토러스트가 가을 야구에서 2승을 거뒀잖아요. 네, 저는 이 바꾼 게 좀 한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지금 뭐 어떤 분들 많이 써주시는데 송승기 선수. 네, 맞아요. 와 5선발이 이 정도 성적을 뽑아줬다. 뭐 이거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한화 이글스와 함께 두 팀이 가장 선발 뎁스가 좋았던 그런 팀들이었고 또 그런 선발들이 쌓아준 승수가 정말 뭐 토러스 선수가 중간에 들어서 그렇지 사실 이 선수도 시즌에 늦게 들어왔는데 6승이나 얻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토러스트가 좀 일찍 들어왔더라면 선발 전원이 두 자리 승수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선발진의 그 송승기 선수의 활약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즌 초반에 잘하고
다시 올라올 때까지 침체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오스틴은 다쳤죠. 네, 맞아요. 문보경 정말 잘하다가 갑자기 네, 이제 떨어졌죠. 낙하했고 떨어지고. 신민재, 오지환. 근데 이런 선수들을 과감하게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고서 돌아와서 이 선수들이 그런 뭐랄까 1군에서 제외될 급의 선수들이 아닌데 그리고 돌아왔는데 완전히 이제 분기탱천해서 이제 네. 경기를 치르는 거죠. 네. 거기에 또 이제 구본혁 선수의 또 존재감도 컸죠. 그렇죠. 네, 신민재를 과감하게 지금 타격이 너무 안 좋으니 이천에서 좀 훈련하고 와라. 오지환 선수가 지금 너무 안 좋으니 이군에서 이천 가서 좀 따로 기행을 하고 와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구본혁이라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느 자리든 다 메워줄 수가 있으니까 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LG의 뎁스인 것 네. 같아요. 네, 뎁스입니다. 뎁스의 힘이죠. 네. 저도 그래서 이 LG 보면서 다저스 느낌이 좀 나는 거예요. 누구 내려도 네. 올라와서 그 선수가 해요. 네, 뭐 구본혁이 하고 뭐 저 외야에서도 뭐 최원영 같은 선수 나오고 뭐 박관우 같은 선수도 나와가지고 쏠쏠하게 네. 활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야 LG가 참 팀이 잘 꾸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염기혁 감독이 샌디에고 파드리스 연수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배웠는데 일단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 사실 KBO 리그는 데이터 인프라는 비교가 안 된다. 가서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더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래도 여기에 한 20% 30%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야구를 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아까 송승기 선수 말씀해 주셨는데 송승기 선수를 캠프 시작하기 전에 오선바로 낙점을 합니다. 네. 여기에 낙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데이터였어요. 네, 데이터 분석팀에서 송승기의 수직 무브먼트 그리고 RPM 회전수를 딱 보여주니까 그러면 오선발 해야지 뭐 바로. 예, 왜냐하면 이 정도로 찍는 선수가 LG의 선발 그 후보군에 없었거든요. 예, 당연히 그러면 송승기지. 예, 이런 식으로 빠른 판단을 하게 해준다. 데이터가 있으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메이저리그 보면서 그때 느꼈다고 한 게 뎁스의 힘이었어요. 네. 야구는 결코 주전만으로 할 수 없다. 특히 불펜 구성은 필승조 3명, 4명으로는 절대 안 된다. 시즌이 길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투수를 비축해야 된다. 야수진도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 쓸 선수를 비축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거 히어로즈 시절에는 물론 그런 뎁스가 좀 어렵기도 했지만 그렇죠. 좀 핵심 선수들 위주로 좀 운영을 하는 면이 컸거든요. 근데 현대야구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거를 이제 샌디에이고 연수를 하면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연수 갔다 오신 분들 많은데, 저도 이제 그런 분들 여러 분을 만나 뵀었잖아요. 근데 10분에 한 8분 정도는 본인 생각을 확인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래서 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시 현장에 복귀할 때 보면은 다시 본인의 예전 야구를 그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본 거 참고를 하고 뭔가 이제 작게 붙이는데 결국 큰 그림은 자기 못 바꾸죠. 취향에 맞게 취사 선택을 해서 오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거 제일 잘 쓴 말이 국내고는 안 돼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이거 네, 우리나라에서는 안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수층도 안 되고요. 애들이 이렇게 못 쫓아와요. 그 뭐하러 연수 갔다 오세요? 비싼 돈 내고. 제가 되게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네. 염기혁 감독이 샌디에고 연수를 할 때 한창 샌디에고 내부적으로 네. 그 타티스 주니어의 포지션에 대한 그 이슈가 있었대요. 네. 그래서 AJ 프렐러부터 해서 부단장부터 해서 네. 구단 고위 인사들이 타티스 주니어가 앞으로 유격수 계속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외야로 컨버전을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엄청 많았대요. 근데 네. 거기서 염기혁 감독도 같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치열했던 그 논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 모르겠어요. 염기혁 감독의 당시 주장은 타격이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송구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라리 외야로 돌리는 게 내 생각엔 더 좋아 보인다라고 염기혁 감독 그때 얘기했다고. 예.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그걸 12초에 뛴다고 그걸 하시더라고요. AJ 프렐러가 얼마나 수용했을지 모르지만 네. 예, 당시 어쨌든 그 치열했던 그 논의 그 장소에 염기혁 감독도 참관을 했다가 한마디 자기가 하긴 했다. 예. 예. 뭐 어쨌든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런 류의 뎁스가 만들어졌다는 게 시즌 시작할 때 LG 불펜이 진짜 많이 아픈 선수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적당히 한 6, 7월쯤에 바톤 터치 좀 해주고 네. 마지막 8, 9월 때쯤에는 이게 다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LG 불펜이 결국에는 한국 시리즈에서도 힘을 더 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 2023 우승팀하고 제일 다른 게 불펜의 두터움 차이가 네. 컸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이거 불펜에 누가 올라와도 정말
쉽지 않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저는 사실 한국 시리즈도 그렇고 가장 좀 아킬레스건이 불펜의 두터움이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한 시즌을 올 시즌 돌아켜서 보면은 계속해서 조합을 잘 그때 네. 필요하고 사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뭐 마무리 유영찬도 중간에 합류를 하게 됐고 김지성 선수야 뭐 시즌 내내 마당새 역할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만 김영우 선수는 점점 올 시즌이 가면 갈수록 본인의 롤 자체가 중요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지막 9월이 됐을 때는 확실한 승리 개투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여러 선수의 조합이 계속 다양하게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가장 뭐 좋은 거는 딱 이런 선수들은 부상이라는 변수가 있지 않으면은 계속 붙박이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그때 상황에 맞게 지금 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서 LG 트윈스가 뭐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9년 만에 오랜만에 우승을 네. 했었던 거에 비해 2년 만에 또 새롭게 또 우승을 했는데 참 사건 사고가 근데 또 많았어요. 한국 그래요? 시리즈 바로 직전에도 네. 뭐 외부에는 이제 치르노스가 담이라고 했지만 맞아. 시노스 담사건. 예, 팩트는 팔꿈치였어요. 그럴 줄 말을 알았어요. 못했던 거죠. 네, 예, 그럴 줄 말을 알았어요. 못했죠. 근데 팔꿈치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쵸. 담과 팔꿈치는. 네. 예, 그래서 한국 시리즈 전날 피리노스가 팔꿈치가 좀 안 좋다라고 해서 2차전은 안 된다. 다만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4차전까지는 준비를 해보겠다. 3차전에 4차전 해보겠다 해가지고 비상이 터진 거죠. 그야말로. 완전 비성이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2차전 임창규 선수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임창규 선수가 또 4차전에 나오는 것도 시나리오 있었고 토로스를 4차전에 땡겨 쓰는 것도 있었고 송승기를 다시 그냥 선발로 쓰는 것도 있었고 각가지 시나리오를 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 전날에 갑자기 에이스가 2차전에 나오려고 했던 선수가 팔꿈치가 아파서 안 돼. 대신 4차전에 나오겠어. 이러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4차전에 치노스가 다행히 나오긴 했지만 그 뒤에 임창규 선수가 대기를 합니다. 불펜에서. 왜냐면 팔꿈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안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 오스틴 딘이 마지막 청백전을 할 때 주루 플레이를 하다가 사타구니 쪽이 올라와요. 아이고. 그래서 1루 수비 불가 판정이 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지명타자를 예, 쓰는구나. 이거는 오스틴을 타격 부진하고. 예, 오스틴을 타격도 그래서 타격을 못하는 왜 거야. 계속 쓰고. 예. 그래서 오스틴을 쓰고 싶어도 못 쓰던 거예요. 1루수로. 원래 처음 초안은 그래서 뭐 구본혁 선수의 좌익수 기용도 막 있고 그러니까요.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게 애초에 오스틴이 1루수로 못 나가니까 문보경을 1루, 구본혁을 그러니까 3루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불어서 문성주 선수도 갑자기 아파가지고 타격밖에 안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세 가지 악재가 터진 거죠. 그러면은 그 세 가지 악재 중에 그나마 제일 덜한 문성주 선수만 오픈을 하고 나머지 두 개를 좀 덮어놓은 거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 그때 다 나눈 저희가 거죠. 그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 오픈할 때 네. 치리노스가 당 걸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저는 그 변명하신 분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자구리 난 옆구리에 당겼다는 얘기는 이제 저도 좀 살만큼 살았으니까 근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무슨 자면서 내가 무슨 온갖 맞아요. 이상한 네. 차라리 목 같은 목 같은 맞아요. 거가 많이 목이죠, 오죠. 예, 목이죠. 목 어깨 이쪽이 많이 근데 오죠. 저분은 참 변명을 하셔도 저렇게 어설프게 하나 생각했었거든요. 네. 역시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예, 팔꿈치 이슈가 있어. 근데 네. 어찌 보면은 한국 시리즈 다시 돌아보면은 더 잘 된 부분도 있어요. 3루의 구본이 맞아요, 문봉을 맞아요. 오면서 양 코너가 호수비를 진짜 계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LG 트윈스 구성상 가장 강한 내야진이거든요. 이게 3루 구본혁, 1루 문보경인 게.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수비에서 좀 앞선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또 나왔죠. 거기를 또 진짜 잘 티가 안 나게 메꿔준 수준이 아니라 네. 그게 더 나았어. 맞아요. 구본혁이 너무 잘했단 말이죠. 그게 더 나았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를 그냥 메꾼 수준이 아니에요.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한국 시리즈 5경기 하는 동안 구본혁과 문보경이 처리해준 아웃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그 번트 타고 네. 파울로 딱 예상하고 피한 거 그거 구본혁 아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맞아요.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와, 그런 그게 만약에 진짜 뭐 늘 뭐 야구에는 만약이 있습니다만 파울 쪽으로 안 흘러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우. 그건 진짜 LG 입장에서는 악몽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역시 제가 아까 뭐 몰버프너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마치 오지환 선수의 거의 낮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선수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와 한국 시리즈 저렇게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맞아요. 저기 막상 알아도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지환 선수는 그래도 베테랑이잖아요. 네. 베테랑이고 정규 시즌에도 그렇게 하는 모습 봤었어요. 그런데 구본혁 선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동안 벤치를 많이 지켰던 선수고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경기 출전하면서 했는데 와 한국 시리즈 저 다리까지 막 이렇게 막 들어가면서 펴는 거 보고 오 대단한데라는 생각 들었었거든요. 야 정말 이 LG의 이 강함을 이 비화까지 들으니까 네. 더 LG가 좀 대단해 보이는 게 있는데 네. 사실 지금도 뭐 저희 꼬무리님이 차명수 단장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만 이 뎁스는 현장이 만드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프런트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떤 좀 뭐랄까 방향성, 목적성을 가지고 2023년 우승 후에 쉬운 그런 드래프트라든지 뭐 모두의 공공의 적이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채우는 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어떤 부분이 좀 주안점이었나요? 중장기적 계획을 잘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마다 평가를 드래프트에서 데려올 때부터 평가를 좀 명확히 합니다. 이 선수는 팀의 핵심이 될 선수, 이 선수 냉정히 바라보면 한 1.5군 백업, 그러니까 뒤에서 받쳐줘야 되는 선수 이렇게 좀 빠른 시점에서 평가를 하고요. 차명석 단장이 봤던 핵심이 될 선수는 손주영, 송승기였거든요. 예, 이들은 언제 잘하느냐가 문제지 언젠가는 잘할 것이고 선발진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일찍이 평가를 했던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선수마다 이런 롤을 빠르게 정립을 해주고 거기에 맞게 또 육성을 하고 이런 게 좀 잘 맞는 것 같고 물론 신민재 선수는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LG가 예상한 선수가 아니야 이 선수는. 다만 이런 건 있었죠. 당시 이종범 이군 감독이 신민재 선수에게 너가 타격이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2군이지만 한번 매일매일 출전을 해봐라. 그게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연기혁 감독이 오고 이루수를 한번 써본 거 그 정도지. 그러니까 물론 이게 100% 맞진 않습니다. 근데 예. 한 10중 한 8, 9 정도는 그래도 좀 그 선수로 드래프트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육성시키면서 한 대로 되는 경우가 요즘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또 그게 있더라고요. 구본혁 선수가 19년인가요? 21년인가요? 드래프트인데 그 드래프트가 LG가 황금 세대를 다 뽑았다. 전원 1군 경기에 나섰습니다. 네. 이 세대는 지금 뭐 많이 이적한 선수도 있고 뭐 한선태 선수처럼 이제 프로에 없는 선수도 있긴 하지만 전원 또 1군 경기를 치러본 그 세대죠. 그러니까 LG가 이게 현장도 잘 되고 네. 프런트도 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한 번에 우승이 된 것 같은데 2023년과 네. 올해의 우승에 좀 다가오는 바는 뭐 선수들도 다를 거고 팬들도 다를 거고 저희 그 두 분도 좀 다른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세요? 2023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운드 쪽 특히 불펜이 워낙 막강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발이 어느 정도 버텨주면은 불펜 나가고, 그러니까 선발이 점수를 잃고 불펜이 그거를 지키면서 홀드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뭐 오지환 선수라든가, 뭐 박동원 선수라든가 큰 거를 또 쳐줘요. 네. 쳐주면서 경기 분위기를 확 다 끌고 오고 이렇게 가는 분위기. 그때 사실 KT가 반대였죠. KT는 국내 선발진이 그때도 최고인 팀. 뭐 이러면서 약간 이제 선발야구를 해야 되는 팀인데 그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오히려 뒷문 야구에 대한 확실하게 자신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오히려 물론 뭐 임창규 선수가 조금 아쉬운 모습도 보였고 뭐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불펜의 뎁스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균형미는 올 시즌이 더 좋지 않았는가. 예, 그리고 선수들의 그 포스팅 가서 뛰는 모습 자체가 그때보다 한층 더 여유가 있는. 네. 사실 그때는 94년도 우승하고 그렇죠. 오랫동안 맞아요. 못하고 29년. 절박하면서도 네. 이 뭔가 약간 초반에 네. 쫓기는 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선수들이 한층 더 정말 엄청난 경험을 가진 선수처럼 느껴졌어요. 네. 약간 흔히 말해서 막 육각형이라고 하잖아요. 예. 모든 능력치가 좀 레벨이 높은 네. 약간 그런 팀인 분위기였어요. 이번 맞습니다. 올해는. 예. 자, LG 트윈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김현수 선수 그리고 문보경 선수가 너무 좋은 활약을 하면서 김현수가 이제 한국 시리즈 MVP를 받았습니다. 윤석 기자께서 좀 뭔가 이렇게 들으신 게 있는지 궁금한데 팀 내에서라든지 뭐 팬들 사이에서 와, 이 선수는 진짜 빛이 안 났지만 정말 이 선수 덕분에 우리가 이번 시즌 우승을 했다 이런 선수가 좀 꼽히는 선수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구본혁 선수를 구본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선수의 성장이 올해 LG의 뎁스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구본혁 선수 아마 올해 LG 야구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겠지만 초구를 그냥 버립니다. 어떨 때 보면은 예. 예, 그냥 스트라이크 들어도 버려요. 예. 이거 여유거든요. 그러다가 또 어떨 때 보면요 초구를 칩니다. 상대 투수가 너 초구 안 쳐? 그럼 스트라이크 넣어야지. 그런 걸 쳐요. 이번에 5차점 돌아보시면요 그 장면이 나와요. 초구 버릴 때도 나오고 네. 세 타석째인가 네 번째 타석인가 초구 칠 때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선수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배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수비에서도 보였지만 이제는 타석에서도 보인다. 사실 쉽지 않거든요. 초구 버리는 거. 근데 이런 과감한 모습을 타자로서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리고 사실 뭐 LG가 23년도 우승 그리고 올해 우승 돌아보면은 이 김진성 선수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HS조라고. 예, 사실 제가 그 밤샘 방송할 때 선수 그 등급 매기기를 했는데 김진성은 S급인데 네. 그냥 S로 하면 심심하니까 헌신인데 HS로 하자. 본인이 봤다는 거죠, 이거. 근데 김진성 선수가 이걸 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또 올렸더라고요. 본인이 봤다는 거. 영상을 보고 그래가지고 그때 좀 뭐 여러 가지 몇 개 있었습니다. 뭐 문보경 선수는 A급이긴 한데 차원 닮았으니까 CHA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장난치면서 했던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김진성이 없었으면 딱 그 시리즈 초반 1, 2차전 단속 2차전쯤이죠? 맞아요. 2차전, 3차전 우리가 단속이 안 됐던 거니까. 네, 사실상 올해 LG 필승조에서 시즌 개막 시점부터 한국 시리즈까지 계속 필승조였던 선수는 김진성 선수 한 명이었어요. 혼자 있죠. 네, 다 맞아요.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유영찬 선수는 6월에 왔고 김영호 선수는 시작할 때는 필승조는 아니었고 그래서 김진성 선수를 빼놓을 수 없죠. 저는 뭐 구본혁 선수를 크게 평가하는 거와 좀 아쉬운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구본혁 선수가 물론 이제 방망이 성적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런 거 각 팀 사령탑들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늘 수비를 강조하시는데 결국 주전 기용할 때 보면 방망이 잘 치는 선수를 기용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수비 우리 팀의 뭐 수비가 아쉽고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하죠. 방망이 앞선 선수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근데 구본혁 선수는 이 수비 내야를 어디를 갖다 놔도 정말 잘하는 오죽하면은 뭐 이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오지환 선수 결국 외야로 보낼 거다. 구본영이 유격수로 들어온다. 뭐 이런 설까지 돌고 뭐 향후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럴 정도인데 이 선수가 물론 그래도 방망이가 어느 정도 쳐주니까 뭐 라인업에 많이 들어왔겠습니다만 그런 수비 능력이 앞서는 선수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줬고 반대로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이번에 한국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시즌 때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구본혁 선수가 가끔씩 투볼인데 발을 빼요. 네. 투볼인데 그냥 타석에서 이거 있잖아요. 마치 쓰리볼 때 공 하나 기다릴 때 그냥 투볼일 때 발을 빼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봤어요. 그래서 구본혁 선수 그건 정말 안 좋습니다. 왜? 그러니까 물론 그게 본인이 어떤 생각해서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대 마운드에 정말 무슨 신출내기 선수, 컨트롤 많이 흔들리는 선수라면 일부러 그럴 때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투수인데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정말 안 좋은 버릇이니까 공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뭐 LG 트윈스의 이 진짜 힘에 대해서 오늘 뭐 또 이야기를 해봤고 모든 선수들이 잘했고 원래 이기고 나면 웬만한 피드백이 별로 없습니다. 네, 뭐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이 전력을 지켜내느냐, 사수하느냐인데 그럼요. 뭐 23년도에도 당시 임창규 선수, 함덕주 선수가 FA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또 박혜민 선수, 김효은 선수가 FA입니다. 네, 이걸 또 어떻게 사수하느냐, 그리고 외국인 3명 구성은 이제 또 어떻게 하느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치르노스가 팔꿈치가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가 올해 KBO 리그 와서 개인 통산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선수 3명 구성은 아무래도 메디컬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